지난달 18일 월북했던 탈북민 김모 씨의 재입국 경로가 밝혀지면서 우리 군의 경계망과 경찰의 탈북민 관리 체계의 허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철책선 아래 배수로를 통과해서 북한까지 유유히 헤엄쳐간 김 씨의 월북 장면이 군 감시 장비에 7차례나 포착됐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군 당국은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도 군단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군의 경계 실패 책임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의 월북을 계기로 코로나19 특급 경보를 발령한 북한은 개성시를 완전 봉쇄한 데 이어서 수도인 평양에 대해서도 준봉쇄에 준하는 출입 통제도 강화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남북 간 방역 협력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탈북민 재입국, 월북 문제 질문 드리기 전에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남쪽에도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도 지난해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컸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좀 피해를 예상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중앙방송 같은 경우는 대동강, 청천강 유역에 앞으로 화요일 정도까지 약 300에서 500mm 정도의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지금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전 조처들을 좀 취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면 작년에도 북한이 9월 6, 7일인가요? 그때쯤에 태풍 링링이 황해도를 관통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곡창지대가 황해도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게 된다면 결국 황해도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피해가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피해라면 북한은 그것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보통. 왜냐하면 우리처럼 그 홍수에 대한 대비나 또는 여러 관계시설이 우리만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비가 오더라도 북한이 훨씬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식량 사정도 좋지 않은데 황해도 연백평야 같은 곡창지대가 피해를 입게 되면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 쪽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대동강 강바닥을 준설을 한다, 이런 걸 봤거든요. 북한의 강들은 이렇게 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그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또 아래쪽에는 예성강이 있고요. 동해안 쪽의 강들은 그렇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 쪽의 강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특히 압록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북한의 그 강 하류의 준설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만약에 많이 오게 된 경우에 비가 왔을 때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는 역류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역류 현상 때문에 90년대 중반에도 보면 신의주 같은 경우는 95년도, 6년도인가요? 그때 보면 수륙양용 장갑차가 북한 주민들을 구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에 이제 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결국 강 치수 부분을 우리만큼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그 준설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은 매우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만 홍수 피해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그런 확산 우려 때문에 인력을 동원하는 그런 압록강 하류의 준설 공사를 하지 못해서 좀 더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보도도 봤습니다만 아무쪼록 좀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월북한 탈북민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이제 재입국한 거 지난 5년간 이번 김모 씨까지 포함해서 이제 12명이 됐습니다만, 통일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근데 이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왔던 곳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이번에 이 강화도 여기서 넘어간 김모 씨도 비슷한 경로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넘어왔던 길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북한에서 탈북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네. 본인이 왔던 경로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심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코스를 다시 밟아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강화도에 있는 연미정 네. 그 옆에 이제 배수구를 통해서 북측으로 다시 지방문화재인 정자죠, 연미정이라는 그렇습니다. 곳이. 네네. 꽤 아름다운 정자인데요. 그 정자 옆에 지금 배수로가 보입니다. 그 배수로를 통해서 새벽에 한 4시간 정도 헤엄을 쳐서 이제 북측의 그 지역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네. 그 한강 하류, 그러니까 임진강, 예성강, 한강 하류, 임진강, 예성강, 한강이 다 만나는 그 하류 지역은 평상시에는 거의 강 같은 곳입니다. 밀물과 썰물을 때 이제 물 흐름이 있는 곳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류만 제대로 잘 타게 되면 수영을 그렇게 심하게 수영을 하지 않아도 네. 부표만 붙잡고 있어도 대체로 원하는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그 타이밍만 잘 맞추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 지역은 군의 경계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해병대가 그곳을 이제 지키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화 김포 그다음에 백령도 또 네. 서해 5도는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게 철책선 같은 경우는 지상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네네. 경계 병사들이 매일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철책선 밑에 있는 배수로가 네네네. 굉장히 낡아서 웬만한 체격이면 그냥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취약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되고 있네요. 뭐 지금 이제 강화 김포 지역에만 한 100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아무래도 그 취약지구인 것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이제 그런 시설일수록 군 당국과 관계 당국이 정확하게 그 보수를 해서 네.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조처가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군이 저는 할 말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취약 시설이랄지 제대로 시설들을 점검하면서 이번 기회에 보다 완벽한 방어 태세와 또 그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또 교훈이 이번에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군에서 사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만 네네. 이 김 씨가 배수로를 통해서 해협을 쳐서 한강을 하류를 지나서 네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 과정에서 무려 7차례나 지금 우리 군에 뭐 열상 장비라든가 이런 감시 장비에 찍혔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이렇게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뭐 의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과학화된 장비는 모든 사람과 동물의 움직임을 한두 차례는 다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모든 지역에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것을 제대로 이제 감시 체계를 그 인적인 그 체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네. 이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학화된 장비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7번 노출된 것도 이제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그 시간대가 그것이 이제 새벽 시간입니다. 네. 새벽 시간에 대체로 이제 그 물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물체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그것이 사람인지 또는 뭐 수풀인지 또 한강에는 많은 부유물들이 떠내려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한 7번 노출이 된 것을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군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네.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김 씨가 약 새벽 2시쯤, 18일 네네. 새벽 2시쯤에 그 연미정 네네. 그 정자 옆에서 택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게 CCTV에 다 찍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그 심야에 택시에서 수상한 사람이 내리면 그 경계병이 조금 의심을 갖고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병이 그것은 분명히 택시에 내린 네네. 그 사람을 확인하는 절차는 가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연미정에 그 택시에서 내린다는 것은 매우 그 희귀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보면 이제 민간인들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대낮에는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지만 밤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택시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또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역시 그 경계병의 잘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사후 약방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해병대 2사단장 보직 해임됐고요. 네네. 해병대 사령관하고 수도군단장 엄중 경고 조치를 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군에 몇 번에 걸친 목선도 이제 그 동해안에서 목선 네. 사태도 있었고요. 두세 차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 일벌백계식으로 그 인사 부분을 통해서 네. 명확하게 그 사태 경각심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네. 이제 그것에서 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제대로 된 그 사후 태세 또 사후 그 방어 태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조처들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것 또는 그 상황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그 내부 절차들을 그 아주 다양하게 네. 그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경찰 쪽에서도 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네네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네네. 김포경찰서장이 대기 발령이 됐었는데 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이 탈북민 김 씨의 지인이 이 네네. 김 씨가 월북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네네네. 경찰이 34시간이나 지나서야 이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네. 경찰도 지금 상당히 구멍이 뚫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 지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제 이 탈북 그 월북한 이 사람이 상당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마 여성 지인에게 고민을 좀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은데요. 그 경찰이 이제 빨리 대응을 했더라면 네. 이번 사태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예. 뭔가 좀 제대로 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명확하게 이번 체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네.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정도 와 있습니다. 모든 그들이 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남측에서 북측으로 이런 그 월북이 제3국을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네. 휴전선이나 또는 그 해안이나 또는 그 바다를 통해서 올라가는 이런 사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 네네. 우리 쪽에서 먼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북한 쪽에서 김정은 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그렇습니다. 네, 탈북민이 돌아왔다 주민이. 네네네. 그런데 네. 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더라.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개성시 봉쇄 조치 내리고 특별 방역 조치를 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 탈북자의 소지품, 놓고 간 가방이라든가 이런 소지품을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동안 뭐 관리 대상도 아니었고 북한 쪽도 지금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럼 네네. 결국 이 김모 씨는 코로나19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봅니다만 그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봅니다만 이제 북측에서는 코로나19 가능성들을 그 강력하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개성을 완전히 봉쇄시키는 그런 조치를 김정은 위원장의 주재한 회의에서 네.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 내부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강화시키는 예. 또 내부 결속을 아주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북측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예방시설이랄지 또는 그 보건 의료시설이 태부적인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음압시설도 거의 없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북측에서는 이제 이것이 만약에 북측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탈북자가 월북하는 경우를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 강하게 지금 행동을 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 네. 북측이 뭐 일부에서 이제 호들갑 떠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북측 나름대로는 또 그것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어내고 또 내부 결속을 깨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강하게 이번에 그 월북민을 코로나19와 연결시켜서 또 그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성시를 봉쇄한 것뿐만 아니라 평양시도 거의 준 봉쇄에 가깝게 출입을 통제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월북민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북한이 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 그러나 아주 명확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문을 닫으면서 코로나 환자 또는 의심 환자, 뭐 북한은 환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의심 환자들을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달 정도의 격리를 거쳐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격리돼 있는 이런 완벽한 분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개성 또는 뭐 평양시 이 봉쇄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이 현재 경제보다는 코로나의 확산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코로나 확산 사태가 북한을 더 위태롭게 한다라고 보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상황을 예를 들어서 평양시를 거의 준봉쇄시킨다 할지 이런 조처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의 공식 서열 2위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겸하고 있는데 이 최룡해가 개성을 내려가서 현장을 시찰하는 그런 사진도 저희한테 보도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이 최룡해가 개성을 방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개성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북한으로서는 남측과 가장 면해 있는 지역이고 또 북한으로서는 한국 전쟁 이전에는 개성이 남측에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개성은 매우 특별하게 북한에서 이제 과거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잘 받지 못했던 도시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성공단 때문에 개성이 완전히 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되는 상황에서 개성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개성을 완전히 봉쇄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민 생활이 매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최룡해 제1부위원장이 개성을 방문하고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또 코로나19가 감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예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 또 표현하는 또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최룡해 제1부위원장이 개성에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요. 통일부가 최근 국내의 한 민간 단체가 신청한 약 8억 원 정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물품을 이제 북한으로 반출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체의 이름은 제가 좀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단체가 이제 반출이 허용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남북 간의 의료 보건 협력, 방역 협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또 그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어요. 우선은 이제 아마 그 협력 자체가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은 북측도 일부 요구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차원에서의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과 관련된 것 또는 진단 키트랄지 또는 마스크랄지 여러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그렇게 꼭 나쁘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냥 일부 선별적으로 북한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당국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랄지 또는 그 대북 지원과 관련된 것들은 북한이 조금은 그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간 차원이 우선 길을 뚫으면 그 다음에 당국간 차원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이런 협력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한 교류 협력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